그 관세 이야기죠. 결과부터 보면 다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4만 선이거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4만 선에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이제 7% 오르면서. 그리고 나스닥은 원래 16,000에서 18,000선 라인인데 왜냐하면 2만 선 정도 기준이 되잖아요. 2만에서 보통 이제 20% 빠진 약세장이 기준이 16,000인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뭐 거의 물론 이제 뭐 역사적 반등성이니까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17,000선까지 훌쩍 왔고 그 다음에 S&P는 대략적으로 5,500선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5,000선에서 왜냐하면 이게 6,000이기 때문에 6,000 기준으로 잡으면은 20% 정도가 대략적으로 4,800 정도가 되는데 계산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보통 5,000선 지지에서 5,500선이 이제 자기 구간으로 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부차적인 관세 이야기는 주가전 하겠습니다만은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압도적 상승이고요. 반도체 지수가 어제 그 해외 주식 ETF 하시는 분들 속스 반대 방향 SOXS가 50%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아니 충분히 저렇게 하방에다가 베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 어제. 그렇죠. 최근에 어제가 아니라 네. 최근에 환경이. 근데 이제 보면 반도체 지수가 18.73%거든요. 이 속스 지수가 나온 게 1995년 5월 5일입니다. 속스 지수는 실제적으로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지수 집계 이후 30년 내 최대 상승폭을 보인 거예요. 그러다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하이닉스 이야기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시면은 15%잖아요. 근데 중국은 관세를 120%로 올렸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은 상하한가 제도가 없고 또 최근 헤지펀드의 매도도 있었고 쇼커버성 반등도 많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엔비디아가 거의 115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리적 기준으로 100달러 기준으로 올라왔고 아침에 나온 이야기가 또 중국 H20 있지 않습니까? 약간 중저가 HBM인데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은 이거 중국 수출 허용한다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물론 이제 오늘 오른 미국의 빅테크 주들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 메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지수가 10% 올랐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 출발 기준으로 보면 이론적으로는 야간 선물이 5% 정도 올랐는데 폭만 놓고 보면 그 2,400선까지는 충분히 뭐 타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종목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렇게까지만 보고 내용은 사실 똑같아요. 트럼프가 이게 어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중국이 또 84%, 104%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장중에 또 중국의 보복 관세 이야기 나오고 여기 플러스 알파 지금 이제 미국은 어제 또 125%까지 중국 관세 인상을 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어제 결과 나온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10% 정도 수준으로 해주고 90일 유예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해놨고 유럽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장 출발 전에 분위기는 되게 안 좋았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15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이 25% 추가 관세. 이거는 뭐냐면 3월 10 중간이죠. 3월 12일이군요. 우리나라도 해당되는데 실제 미국이 3월 12일부로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지 않습니까? 유럽 기준으로는 대략 210억 유로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복 관세 성격으로 25% 정도의 추가 관세를 이제 EU에서는 4월 15일부터 부과하는 걸로 됐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는 이것도 잠깐 내가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어제 밤새 나온 상호 관세 10% 유지에 90일 유예에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현재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가 어저께 이제 날린 새벽 3시, 한국 시간으로 날린 새벽 3시가 결정타죠. 그렇지. 네. 이게 쉽게 한 줄로 꺼면 밑에 나와 있는 중국을 제외해서 상호관세 90일 유예하고 중국은 125%. 근데 여기 뭐 영화 많이 많은데 중국 아직 엄청 깠습니다. 예, 엄청 깠는데 125%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좀 번역한 걸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을 착취하던 시대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과 다른 국가에 대해서 착취하던 시대는 트럼프식 표현입니다. 더는 지속 가능하지도 near future라는 단어가 있겠죠. 지속 가능하지도 또는 용납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no longer 아마 요 단어가 씁니다.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머지 보게 되면 글쎄 75 그러니까 75개 국가들이 미국의 재무부나 무역 대표부나 전화를 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 조작하지 않을 거고 또 무관세 정책도 하지 않을 거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협상 요청이 들어왔고 그런 상태에서 보복 관세 안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으니 그럼 내가 90일 동안 내가 승인을 해주겠다 멈추는 걸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10% 수준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요 내용이었거든. 요 이제 새벽 3시에 요 우리 시간은 새벽 3시, 미국은 1시에 발언 자체가 사실 이렇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킬레스는 하나 남아 있긴 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요거잖아요. 네. 얘도 같이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10년물 국채금리의 최근 하루 동안의 변동성입니다. 그렇지. 좀 말이 안 되거든. 채권 시장이 저렇게 흔들린다는 거는. 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 지난주 주말에 미국 헤지펀드에 마진콜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렇지. 목금 그리고 나서 월화 정도에까지만 해도 단기채에서만 숏이 나왔었어요. 투매가 나왔었는데 어제 하루 이틀 만에 국채 금리가 4.8에서 이게 60 bp가 움직였다는 거는 이거는 뭐 퍼센테이지를 치면 3.9에서 4.5잖아요. 근데 채권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국채 투매가 나오는 건데 밤새 미국이 많이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국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투매 여력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엄청 많이 오르긴 했는데도 향후에 조금 우리가 지켜볼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밤도 미국 CPI는 발표됐습니다만 이게 원래 4.23 정도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확 내려갔던 것도 트럼프 관세, 확 올라간 것도 트럼프 관세. 그러면 미국 증시가 저렇게 역사적 반등을 보였으면 우리 기준 놓고 봤을 땐 채권 시장에서도 다시 스테이블. 이게 원래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지금 4월 초 급락하기 전에 10년물 기준으로 한 4.2, 4.3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향후에 만약에 오늘든 내일든 간에 한 4.3%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이거 제가 아침 5시 정도 캡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시 정도 캡처한 건데 한 4.3 정도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아직 완벽한 어떤 기술적 반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를요? 예? 뭐를요? 사실 건지 아이, 오늘 따라붙지 않지.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을 내가 하고 싶었어요. 그거라고 그 함정을 봤구나. 네. 많은 따라붙어야 된다. 투자분들이 따라 붙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시죠. 이거는 일시적인 폭등이 아니라 앞으로 장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또 손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이론적인 국채금리가 4% 들어오고 이런 걸 보다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반응은 어제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는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막 IMF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건데 우리나라 원화가 핵심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미국 증시가 중심에 있다는 거죠. 중국 증시가 오르는 것도 우리랑 크게 상관은 없어요. 실제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정치 부양을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뭐 수출 관련된 이슈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율이 오늘 1,450원대로 떨어진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8조를 팔았지 않습니까? 8조를 팔았다고 해서 갑자기 외국인들 주식을 사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글로벌 정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엄청난 쇼크들이 나오면 이게 다시 원위치로 잘 가진 않아요. 최근에 조금 좋았던 게 뭐냐면 하루 이틀 전에 미국 정시에서 7분 동안에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관세를 90일 유예한다 만다는 그 CNN 보도 이후에 흔들렸지만 결과론적으로는 1, 2, 3 동안은 여기서 15% 정도 이상의 쇼크오버를 유도했다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뭐 다시 10% 오르고 하는 거는 차후의 문제일 뿐 다시 원복으로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에서 아까 전에 마진콜이라는 건 있잖아요. 박살 나면 끝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추가 마진콜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왜냐면 이 헤지 펀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주식은 반대 매매 같은 경우는 1억을 매매하다가 반대 매매 1,000만 원 당하면 또 1,000만 원 당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헤지 펀드의 마진콜은 그대로 제로예요. 쉽게 말해서 깡통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진콜 이슈로 작을 때린 상태에서 그걸 땡겨버리게 되면 추가적인 마진콜은 안 나옵니다. 보통 그래요. 그런 관점이 있는 거고